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죠. 옳은 거 찾기입니다. 자, 옳은 거 찾기. 1번 용도 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고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안 되는데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되고, 근데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오는 거 용도 구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한 번도 시험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 어디에도 된다 안 된다는 법에 나온 게 없어서요. 그거는 나오질 않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공간 재구조와 결정권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바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있죠? 도시혁신구역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 효과가 크게 미칠 만한 곳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심이나 부도심, 서울의 명동 주변, 그 다음에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같은 데다가 지정해줘. 생활권의 중심지역. 서울은 5개 생활권. 그래서 동남 생활권의 중심지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마곡, 이런 데가 지정 대상 지역이 된다.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4번 토지 적성 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시 지역. 자,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은 뭐야? 보존 녹지 지역. 그러면 보존 녹지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 됐을 때는 4개 중에 규제가 제일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렇게 세분이 안 됐을 때는요, 도시지역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보존녹지지역 적용.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분이 안 되면요, 관리지역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이죠. 그래서 아예 금지되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에 지을 수 있는 걸 짓는 거죠. 4번 틀렸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약집. 본 적 있어요? 찾아보면 또 깜짝 놀랄 텐데. 찾아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38페이지 요약집 38페이지에 4번 건축 제한의 예외 등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체크돼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개발 안 된 사촌들 있죠. 녹관 농자에서는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근데 녹관 농자를 지나가고 있는데 5층, 6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아, 저 건물은 아마도 도시군 계획 시설일 거야. 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아마 공공청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대학교가 영남대학교예요. 대구 영남대학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남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영남대학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영남대학교를 좀 보이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도서관을 갖다 높게 지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영남대학교 도서관이 대구의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옛날에는. 자, 도서관, 학교의 부속 건물이죠. 도시 계획 시설. 용도 지역상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도시 계획 시설인 학교를 갖다가 높게 지어도 뭐 고도 제한이든 뭐든 다 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조문을 외우라고 내가 영남대 도서관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기억 못하고 영남대 도서관만 기억하고 곤란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용도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돼서 높은 건물을 못 짓는데 높은 건물이 보여. 아, 저 건물은 아마도 도시군 계획 시설일 것이다. 5번 지문은 시험에도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거 찾기입니다. 4번 지문 한번 보겠어요. 예. 도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 상호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요. 주거 상호 공업 녹지 지역 가지고 관리 지역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4번 지문이 어디서 나오는 지문인가는 용도 지역에 나오죠, 여러분요. 29페이지 요약지 29페이지 제가 문제집 풀 때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푸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지문 중에서 잘 모를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요약집 찾아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제 알거든요. 예.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기억 못 찾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요약집을요 자기가 수십 번을 보게끔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약집이 익숙해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 나는 이거 체크한 것만 봐도 시험 붙는 지장 없겠다는 생각. 이거 셀프로는 잘 안 보시거든. 왜 마음 같으면 오늘 내가 공법 복습해야지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피곤하기도 해. 저 테레비 연속극 있는데 저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봤어. 배고픈데 라면 한 개만 끓여 먹고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제 소파에 좀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어. 깨니까 다음 날이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엔 그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을 다 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실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29페이지 밑에 방가로 2번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 세분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위 1에 따라서 동그라미 1에 따라서 세분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녹지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현재 우리 주거지역 세분돼 있죠. 상업지역 돼 있죠. 공업도 돼 있고 녹지도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녹지지역이 3개로 돼 있잖아요. 보존, 생산, 자연 녹지. 이거 외에 추가로 4번째, 5번째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예전에 없다가 생긴 지가 이가 10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사실 없어요. 실제로는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조례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더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주상공록 4개를. 이게 지금 거기 4번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관리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지문이. 그 다음에 1번 지문은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다 그랬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특례죠. 이 특례 중에 하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대전제가 관리지역에서란 말 반드시 써야 돼요. 관리지역에서.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은 요 지역은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된다. 그러면 관리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농사 열심히 짓는 곳. 그러면 관리지역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죠. 원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도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가 되죠. 우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똑같이 관리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을 했을 때는요. 지정할 때 별도의 고시를 해요. 이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1번 지문은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두 손가락으로 겨우 셀 정도. 2번 지문은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어떤 분은 교수님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요약집에 안 나오는데요. 관리지역,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용도지역은 중복지 안 된다. 그거 써놓은 겁니다. 아무거나 두 개 써놓은 거죠. 예. 그럼 우리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함정은 이거였어요. 요거였습니다. 다른 데 심 낸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문장이 너무 부드러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죠. 왜 틀렸냐 물어보면은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예. 3번 2종 전용 주거지역. 자, 우리 전용 주거는 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 주거 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렇죠? 예, 3번 맞네요.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뜻.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 상수원 및 국가유산. 예전에는 문화재였지만 지금은 이것을 국가유산으로 바꿨어요. 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고 2번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용도 지역의 뜻하고 제목을 연결시키는 거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뜨끔해. 기본적인 자기는 못 맞히겠어. 막 그러고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3번 계획관리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좀 이상한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핵심 단어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개발자 나왔죠? 아, 맞는 것 같다. 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전용 주거 즉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조용한 주택가는요, 그냥 양호하게 만드는 거고요. 새로 만드는 주택가가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일반 주거 지역은 새로 만든 주택가,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이런 데죠.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3종 일반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 뭐예요?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이 일반 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 공해성 공업. 경공업하고 나오면은 준공업지역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편입, 예상, 그 다음에 개발. 편입하고 개발자가 중요하죠. 예. 편입, 도시적 편입과 개발. 예. 자, 3번 역시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풀게요. 예. 4번 공유 수면 매립지. 우리 원래 공유 수면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바다만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요, 바다 맥국이라 그래요. 여러분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은요, 예, 공유 수면 매립. 그렇죠? 좀 유식한 분은 간척사업 그러고, 여러분처럼 법학 공부하신 분은 공유 수면 매립. 그러지만 저도 길을 지나가면서 저기 바다 맥국에 있네 그럽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티를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렸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한나는 택시 타는데 아저씨께서 교수님 공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EBS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밤마에 가가지고 동영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척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각종 인터넷 어디 사이트에다가 오늘 박종철 교수가 몇 시 몇 분에 서울대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었고 하면서 뭐 올리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온 천지 그동안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한 100만 명은 될 거예요. 한 20몇 년간 100만 명은 될 겁니다. 그다음 그만 든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 강의 들어 750개 공공기관 직원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 20명 중에 한 명씩은 했으니까 길에 가다 100명 맞는 5명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길에 쓰레기도 안 버리잖아요. 네. 강제로 바르게 살고 있어요. 강제로. 예. 그래서 뭐 지난 관악산에 등산 갔다가 산꼭대기에 뭐 하나 사 먹으려고 왜 뭐 파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를 더 줘. 더 줘. 그래서 길에서 또 이제 청계산 같은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도 이만큼 수북히 퍼줘. 강의하시는데 힘드시는데. 예. 그 청계천에 거기 청계천에서 이제 또 사진 찍으려는데 잘 찍어줘 또 이렇게. 예. 당연히 잘 찍어드려야죠. 공법 교수님이신데. 온 천재 그렇다니까 천재.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도 할인을 해줘. 추가 할인. 예. 자동차 딜러.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유 수면 그러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바다, 호수, 강을 생각하시고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바다만 나와요. 바다. 그래서 매립지 용도 지역에 대한 것은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공유 수면. 매립지.
매립지에 대한 특례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요. 예전에 서산 간척지 매립할 때.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바다를 메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다.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지도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바다는 주로 서해안에서 메우거든요. 이쪽. 예.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그러면은 이 바다를 메웠을 때 우리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민법상 새로운 토지가 생겼죠. 토지 소유권, 물권의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물권 원시 취득,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새 땅이 생겼으니까 용도 지역 지정 원칙은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지학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걸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이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대요. 근데 마침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이웃한 용도 지역이 이웃 용도 지역이 우연의 일치로 농림 지역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매립지는 어느 지역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농림 지역 될 게 뻔하거든. 이렇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요. 시간과 비용 들여서 지정을 결정하고 보니까 예상대로 농림 지역이야. 쓸데없는 짓을 했죠. 그래서 바로 요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특례가 공유 수면을 매립한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같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구역은요.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 고시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전에 틀린 지문으로 2번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것도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이거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라.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야. 이웃 용도 저 지정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 고시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인데 근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다를 때는 또는 이웃 용도 지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매립지가 무슨 지역 될지 모르죠. 이때는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찾기.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한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 지역으로 위반 결정해야 된다? 아니죠. 예.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하여야 한다가 되죠. 2번 틀렸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고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원칙대로 결정.
그 다음에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용도 역시 또 도시군 관리계 결정 원칙대로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도 지역이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요약지 몇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박스 중간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있죠? 위에서 용도 지역이란 예? 지정된 용도 지역 말하고 예, 그래서 도시 바로 뭐예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말하고 다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 해당할 때는요 세분된 용도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어디에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말한다 이거죠. 도시적일 때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중에서요 무조건 도시 지역 되는 게 있었죠. 근데 무조건 도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자, 무조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되는 경우 이는 어항 택산전죠. 어항 택산전. 그래서 어항 택산전, 어촌 어항법, 어촌 어항법이 있었고요. 항만법이 있었고, 이 법 이름도 외워야 되니 참 짜증나요, 그렇죠? 택지 개발 촉진법이 있었고요. 촉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전원 개발 촉진법, 전원 개발 촉진법 이렇게 있습니다. 요 5개 법률에 이제 무조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물고기 잡는 항구죠.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야. 수면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인천항 주변이 있죠. 다 항만구역이야. 그리고 그 앞에가 도시 지역이고 도시 지역에 물이 찰랑거려. 그럼 인천 앞바다는 용도 지역이 뭐야?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다가 도시 지역이야. 바다. 그럼 왜냐하면 그 인천 앞바다에는요 각종 배를 대는 접안 시설을 설치해 바다에다가 그때 어느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가? 도시 지역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어항 구역으로 도시 지역 연접한 공유 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데 문제는 시험에서요 이제 틀리게 내는 거지. 도시 지역 연접한을 관리 지역에 연접한. 왜? 자기는 이것만 보고 있거든. 예. 교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들어서 이미 시험에 한 번 냈었고 죄다 틀리고. 예. 그 다음에 또 OX로 대답해 보세요.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어항구역이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야.
어항 구역으로서 도시적이 연접한 공유 수면 그 앞바다가 도시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을 때 여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서 농공단지로 틀리게 냈던 기출문제가 세 문제가 있어. 문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를 지정했을 때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그럼 뭐가 되는데 도시적 안 되면 변함이 없어.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하면 거기가 도시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용도직이 바로 도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공단지만 계속 냈고요. 준산업단지는 시험에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직 준산업단지 안 내셨습니다. 그래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준산업단지 지정에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는요. 이때 전원개발은 전원 일기가 아니야.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전원개발은 전기 만드는 시설 설치하는 거야. 발전소, 송전용 철탑을 설치하는 곳이지 일용이 엄마 나오는 전원 일기가 아니다. 예. 그러면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지. 단 도저히 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전기 만드는 시설, 수력발전소나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문제 OX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력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X. 우리가 수력발전소는 도시적에 들어설 수가 없잖아. 그렇죠? 소양강댐. 그렇죠? 그 다음에 송전용 철탑 이런 것들은 도시적에 설치를 못하니까 저거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정했을 때는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양강댐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양강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요? 수력발전소도 만들고 농업용수도 이제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회사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청와대로. 우리 소양강댐을 만들 거다.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때 대부분의 건설회사 대표들은요. 소양강댐을 지을 때 국가 예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건설회사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걸 다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명의 건설회사 대표만큼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소양강댐을 짓게 되면은 그동안 여름에 홍수가 났었을 때 서울에 물에 잠기는 지역들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항상 서울에 물에 잠기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소양강댐을 딱 짓게 되면은요
서울의 물에 잠기던 지역 중에서 안 잠기는 지역으로 바뀌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 회사가. 예.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이에요. 그래서 바로 현대건설이었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은 거지. 예.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대건설. 뭐 시험만 아니면은 제가 아파트 하나만 갖고도 하루 종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죠. 시험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 직원들 교육할 때는 이제 이런 걸 주로 가르치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외워야 돼. 수력발전소. 현대 외우면 안 돼.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 예. 합격한다면 저를 찾아오게 되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 필히 합격하셔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 보시면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오죠. 예. 몇 번이 틀렸을까? 예. 1번, 2번, 3번이 틀렸죠? 농공단지 X 3번 틀렸네요. 4번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 다음에 6번 문제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찾기 나왔죠? 6번 층 몇 번입니까? 틀린 거 4번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이 연접한이죠. 도시적 연접한이지.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번 받고 2번, 3번은 작은 함정이야. 그냥 함정 아니야. 전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속한다. 현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지. 거기다가 이거 지정해봤자 도시지역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뭐가 돼? 그게 있단 얘기야 그대로. 그렇죠. 예.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 없어. 농림 지역에다가 역시 농림 지역이지 계속.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고 5번은 중복되는 거고요. 자, 7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우리는 아파트를 못 짓는 데를 외웠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아파트 못 짓는 데를 외웠어요. 그러면 못 짓는 데를 빼고 나면 다 지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못 짓는 곳을 공부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이지. 나 아파트 보면 또 가슴 아픈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고3 딸이 아빠 그 아파트 노래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다 그랬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우리 딸이 비웃었습니다. 로제? 아빠는 로제도 모르냐서 아빠는 떡볶이는 안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못 짓는 곳. 예. 일단 우리가 일반 공업 지역은요 단독 주택은 지을 수 있어요. 일반 공업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거의 다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은 아파트는 공동 주택에 못 짓죠. 예. 그 다음에 개발 안 된 사촌들 녹관농자. 왜? 녹관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아파트는 5층에 못 지어요. 그래서 개발 안 된 요 사촌들 아파트 못 짓는다.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은 공동 주택도 못 지어요. 그러면 유통상업지역. 주택을 아예 못 짓는 곳이죠. 예, 시끄러워서 못 짓고. 그 다음에 동해가 심한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역도 자체가 아파트 못 짓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뜻이 뭐예요?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아파트는 공동주택 못 짓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뜻.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때 저층은 4층이야. 아파트는 5층이라서 못 짓는 거죠. 이게 이제 아파트 못 짓는 곳입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서 외우면 되는데 또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있다. 공부 못하는 거. 그럼 이걸 빼면 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함정이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전용 주거는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2종 일반 주. 이거 문제 너무 밋밋한데, 그렇죠? 문제가 밋밋하다. 그렇죠? 밋밋해. 2종 전용 주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8번 단독 주택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요. 두 군데죠. 시끄러워서 단독이든 공동 다 못 짓는 유통 상업지역. 차량 기지, 차고지, 화물 터미널, 농수화물 시장 이런 데가 유통 상업지역. 공해가 심한 전용 공업지역. 두 군데. 여기는 단독, 공동 둘 다. 주택은 다 못 지어요. 자, 9번 문제.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상한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 9번처럼 만든 문제가요. 같다, 크다. 이게 교수님께서 다른 데 시험에 냈고 이걸 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냈었어요. 뭐 옳은 것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요? 3번 중공업지역 건폐율 얼마야? 70. 준주거 70.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 3종이 50. 맞네, 그쵸? 예. 선생님 저는 이거 꺽쇠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거 물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요. 인공지능으로 부동산 분석하는 걸 강의했거든요. 중개업 할 때 필요한 거. 근데 오신 분 중에 노트북 들고 왔는데 키지를 못 하시는 분 계셨어요. 어디를 누르면 켜지는지. 아들 걸 빌려서 왔는데. 예. 또 어떤 분은요. 왜 노트북이 안 켜지냐는 것도 눌렀는데 이런 거. 충전을 안 해서 온 거야. 코드 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키면 되는 줄 알아서 충전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분들 태반이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안 된다고 켜달라고 막 그러고 나 지금 강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중개사 시험 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개사? 그러면 중개사들만 거기 교육받으러 오는 건데 이분은 어떻게 중개사 시험 붙었을까? 난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의심스러워. 어떻게 붙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붙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데 또 집회 강의도 하는데도 이분은 그 회원 가입 같은 걸 못 하시는 분이죠.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회원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시험 분명히 그러면 다른 과목은 그렇다 쳐도 공법을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40도 넘었을 텐데 어떻게 넘었나 의심스럽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꺽쇠 같다. 이것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등장했던 형태예요. 이거는 기억하시고 10번 건폐율이 서로 다른 비율로 짝지어진 것은 예전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라졌어요. 왜요? 다른 것이 몇 번입니까, 여러분요? 3번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유통상업지역 567에 98, 78, 80. 자, 그러면서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준주거가 80이고 유통이 70인 줄 아는 사람도 맞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에 냈다가 그다음부터 안 내기로 한 거예요. 정확한 실력 평가가 안 되니까. 반대로 알고서 맞추잖아요. 그렇죠? 11번 해당 지역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해당 용도 지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국토계획법상 법령상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이거는 뭐냐면 건폐율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집을 펴서 이게 어디 있는가 찾아볼게요.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나오죠? 예, 3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은 지금까지 역사상 시험에 딱 3번 나왔어요. 3번. 그러면 3번 나왔을 때 이게 왜 3번 나왔냐 그러면요. 그때 이게 개정됐을 때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이 3번 냈다. 3번 다 개정됐을 때만 나왔다. 예. 그 중에 2번을 내셨던 교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참고하라고. 야, 진짜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확인했어. 예. 아니 왜 학회 나갔다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내가 내 노트북을 펴놓고 이제 빼야 될 문제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특별 규정들인데요. 여기서 함정이 1번 지문이 함정이에요. 1번 지문이. 왜 함정이냐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있죠. 대개 우리 자연공원은 어디다가 지정돼 있냐 그러면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에 보통 지정돼 있다고요. 녹지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야? 녹지 지역 건폐율이 얼마죠?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20%죠. 그러면 녹지 지역은 전부 다 20%잖아요. 그럼 보통 녹지 지역 위에 자연공원이 보통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은 녹지 지역에 지정돼 있는 자연공원은 20%가 아니라 60%란 말이야. 그럼 60%면요. 일반 주거 1종하고 2종도 60%잖아. 참 이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 주거 1종, 2종이 60%인데 어떻게 녹지 지역 위에다가 보통 지정돼 있는 자연공원이 60%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 주변에 하수 처리를 하는 배수지를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셔? 여러분 집 주변에 여러분 집 주변에 하수 처리라는 대규모 배수지를 만들어. 안 좋아하겠지. 그런 거 어디다 만드냐 그러면요. 자연공원 안에다 만들어요. 배수지 공원 만들어. 그럼 이때 이 건폐율은 일반 국민이 쓰기 위한 건폐율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쓰기 위한 건폐율이에요. 자기네들이 쓰기 위한 건폐율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물들을 갖다가 자연공원 안에다 짓기 위해서 건폐율을 60%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함정으로 속아요. 6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된 곳은 40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것은 30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시지역 외지역 왜 40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어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개발진흥지구도 도시지역이 아니면 40%가 돼야 돼. 근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자연녹지 지역이 원래 20이었잖아요. 특별히 개발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10%를 더 완화시켜줘. 3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예외적으로 60%. 예외적으로 60%. 예외적으로 60이다. 농공단지 70.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국가산업단지나 일반 산업단지, 도시천연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총 5개 중에 나머지 4개는요.
공업지역이 아까 70이었죠. 공업지역보다 10%를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70%였는데 나머지 4개의 산업단지는 공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건폐율을 10%를 더 줘 80인데 농공단지는 너네들은 공업지역보다 좀 적게 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우리가 60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역의 건폐율 70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개 산다는 4종류의 산업단지는 10%를 더 주는 게 특혜고 농공단지는 10%를 깎아야 되지만 깎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요. 70%. 그래서 농공단지는 공업지역과 같아요.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는 한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해서. 그러니까 딱 3번 나왔다. 개정될 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문제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4번 지문 그렇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4번 지문 그걸 갖다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최근에 추가됐거든. 예.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게 4번 지문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지구는 60% 보고 뭐 핵심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용적률이 나오네요. 용적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거는 제가 뭐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보존 녹지 얼마였어요? 80. 2종 전용 주거지역. 출발이 100이었죠? 100? 150. 유통상업지역. 얼마요? 유통상업 1100. 539는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예. 1100. 준주거 500. 일반 공업 300, 300, 350. 300, 350, 400. 그러면 350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그렇죠? 예. 순서도 나열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다 해놓고 나서 높은 것부터 나열하 그랬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예. 시험장에 가면 긴장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전에 민법하고 개론을 바꿔 쓰셨던 분도 계셨어요. 답안지. 지금도 그분 기억납니다. 그분이 금호동에 사셨거든요, 서울에.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 예. 모의고사를 보면요, 전국 1등이었어요. 40대 누님이고요. 전국 1등이시고 총 틀린 개수가 5문제 정도를 틀렸어요. 정답 합쳐서. 그 중에 4개를 공법에서 틀리신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 이번 모의고사에 제가 공법 점수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한 10분, 20분 상담하고 난 다음에 문득 궁금했어요. 공법 점수가 몇 점인데 안 좋다 그러시는지. 몇 점 맞으셨는데 90점이에요. 나 분개했잖아. 예, 분개했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 기준으로는 5문제 틀렸는데 4개나 틀렸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생각하신 거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신데 그분이 40대 40대는 중반 되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요. 시험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 와 세상에. 그러면 공부 외엔 다 뭐 하십니까? 일단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뜨개질. 공부엔 다 뜨개질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딸한테 쪽지를 하나 써줬어요. 우리 딸 쪽지를. 아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셨는데 개론하고 민법을 바꿔 쓰신 거예요. 답안지를. 표시주의잖아.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답안지 확인해만 바꿔 쓰신 거예요. 그에 이제 실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언니들이 와서 원서라도 내라. 충격으로 이제 공부 못하시고 그래서 원서를 8월 달에 내고 그냥 가서 시험 봤는데 붙으셨어요. 그 전에 공부한 거 확인해 붙으셨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분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있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3번 용적률 중 다른 거. 다른 게 뭐야? 그죠? 용적률 중에서 다른 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인가? 100. 생산 관리 얼마요? 80. 생산 녹지 100. 자연 녹지 100. 계획 관리 100. 그러니까 생산 관리 80. 2번이 틀렸죠? 예, 80.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갖다가 우리 녹관 농자는 80 아니면 100인데 용도 지역 뜻에서 개발자가 나오면 얼마? 개발자가 나오면 100. 개발자가 안 나오면 80이에요. 그래서 생산 녹지 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오죠? 100이라고 80이 아니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